2020년 가장 핫했던, 아니 지금도 가장 핫한 청담동의 스시 이토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일반인의 입맛에서의 스시 이토 리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곳의 그 헤드 셰프이신 그분, 바로 김성복 셰프님을 지명해서 다녀왔습니다. 디너 19만 8천 원으로 다녀왔고요. 이때가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업장 내부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쾌적하고 서버분들도 상당히 친절해요. 김성복 셰프님은 가장 안쪽 자리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셨습니다. 참고로 와사비는 중국산이라고 하시네요. 셰프님이 첫 츠마미 이렇게 준비하셔서 내어주시네요. 요게 바로 쥐치를 얇게 썰어서 쥐치 간으로 만든 소스에 버무려서 내어주신 건데요. 지금 시즌에 이 메뉴가 나오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녹진함의 끝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전혀 비리거나 거북한 맛 없이 고소하고 짭짤한 맛만 부각되었습니다. 다른 스시야들보다 한 수 레벨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은 점다랑어를 시소를 느낀 야쿠미라는 것과 함께 내어주셨는데요. 보고 있자니 색깔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강한 인상의 검붉은 색깔이 기대와 두려움을 같이 주는데요. 입에 넣으면 식감은 몰캉몰캉하면서 씹다 보면 스르륵 이렇게 목으로 넘어갑니다. 맛은 좀 매니아적인 맛인 것 같긴 합니다. 그 피향 있죠. 철분향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그 혈압육, 피가 지나가는 쪽과 가까운 쪽이라서 철분향이 꽤나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메뉴가 두 가지가 나오고 나서야 차원무시 계란찜이 나오네요. 고르곤졸라 치즈를 같이 주셔서 꼬릿한 치즈 향이 굉장히 맛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잠시 열심히 네타 손질을 하시는 김성복 셰프님 감상을 좀 하겠습니다. 아귀간, 백골뱅이, 그리고 저 위에는 관자랑 파 뭐 그런 것들을 버무려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저기 스시야들 아귀간을 꽤나 많이 먹어봤어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먹은 것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어떻게 좀 다르냐 하면 씹을 때 그 식감이 굉장히 농도 짙은 고소한 버터를 깨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먹어왔던 아귀가는 조금은 물컹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인데 여기는 마치 그 마카롱 안에 들어있는 필링 있죠. 그런 느낌으로 녹진하고 굉장히 밀도 있는 맛이었습니다. 맛도 고소하고 달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백골뱅이랑 저 위에 있는 저 무침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생맥주는 예비수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비싸기도 합니다. 좀 이따 스시로 나올 재료 손질 중이신데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게 뭔지 시청자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업장들에서 잘 안 나오는 재료거든요. 사실 저도 스시로는 처음 먹어보기도 했고요. 전복 술찜 무시야합이에요. 막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구미? 1kg에 9마리 정도의 크기는 돼 보이더라고요. 저도 전복 술찜을 만들어 봤지만 이게 생각보다 엄청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호불호 없는 야들야들하고 뜨끈뜨끈한 전복이었습니다. 드실 때는 와사비 조금 올리셔서 소금에 살짝 찍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개우 소스, 내장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요때 같이 안 내주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어요. 다음번에는 미리 좀 달려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음 메뉴가 이 개우 소스 비빔밥이거든요. 요때가 스시 이토 샤리를 처음 맛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밑에 한치를 얇게 썬 것과 함께 해주셔서 비벼 먹으면 절로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저렇게 강한 소스와 같이 먹어도 샤리의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초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입에 넣으면 우선 초가 탁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샤리의 초가 강하면 보통 듬푸른 생선류하고 잘 어울리고 맛도 잘 끌어내줍니다. 저는 이런 강한 샤리를 좋아하지만 아마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는 초밥 먹을 때 손으로 먹으면 손 닦으라고 주는 대붓기라는 거예요. 안 주시면은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게살 스프에 신조라고 불리는 어묵 같은 걸 내어주셨어요.
각종 해산물로 만들었는데 냉동식품 중에 그 해물 완자 아시죠? 그거 엄청 고급스러운 버전입니다. 그걸 이렇게 튀겨냈으니 고소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죠. 김성복 셰프님 스시 쥐는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먹정님 영상 중에 스시 쥐는 법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김성복 셰프님이세요. 저렇게 옆으로 돌리시는 거는 다른 셰프님들과 비슷한데 저렇게 밥 양쪽을 눌러서 봉긋하게 마른 목골로 만드는 게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스시 첫 점은 정갱이입니다. 역시 샤리가 등푸른 생선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네타,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 회의 크기도 크고 시소와 실파로 만든 부재료도 좋고 샤리의 초도 강하다 보니까 입에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손으로 드시는 분들은 저처럼 손으로 한번 올려 먹어보세요.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참치 대뱃살 주시는데요. 스페인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녹진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샤리가 다른 곳에 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첫 점 드시고 샤리 사이즈를 줄여달라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스시 중간쯤 가다 보면 정말 배가 터질 것 같거든요. 조개 향이 진한 맑은 국 한번 먹어주고요. 광어 나왔는데 그 생긴 건 그냥저냥 다른 스시아들 광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입에 넣고 씹어봤더니 진짜 놀랬어요. 평소 먹던 광어랑 완전 다른 식감이더라고요. 보통 숙성 정도에 따라서 탱글거리거나 좀 잘 씹히거나 서걱하거나 이런데 이곳은 굉장히 폭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뭉치 씹을 때의 느낌? 숙성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새우 나왔는데요. 이쯤에서 제 솔직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나왔던 스페인산 참치도 그렇고 이 단새우도 그렇고 여기가 1인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참치도 그 아일랜드산 자연산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단새우가 아니라 그 흰도떼기 새우나 보리새우 정도 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되게 맛있었지만 가격에 따라 기대하는 재료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여름이 끝나서 국내산 우니는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거의 마지막 국내산 우니라면서 내어주셨어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쿰쿰하지도 않고 바다향도 적당하면서 달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해도산 우니가 부럽지 않은 그런 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쳐보라고 했던 네타가 나왔네요. 바로 꽁치입니다. 저도 사실 이날 스시로는 처음 먹어봤는데요. 셰프님께 여쭤보니 업장에서 네타로 쓸 수 있는 꽁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비리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는데 정말 단 하나도 안 비리고 정갱이보다는 조금 탄탄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아쉬운 메뉴가 나왔어요. 금태 사촌으로 불리는 게르치 나왔는데요. 디너 10만원 이하의 업장에서도 구이로 금태를 쓰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게르치랑 금태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참치 속살을 간장에 절인 아까미 즈케입니다. 적당히 산미도 있고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아카미는 붉은 살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뱃살 안쪽에 있는 기름기 없는 속살도 아카미이고 등살 쪽에 붙은 붉은 살도 아카미라고 합니다. 스시 이토의 시그니처 메뉴죠. 시락고동, 보거정소 비빔밥 나왔습니다. 위에 그 아까 극강의 아기강과 우니를 올려주셔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돼요. 맛있는 거 3개를 모아 놓았으니 맛 없을 수 없죠. 김하고 같이 싸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비벼서 그냥 떠먹어도 됩니다. 양식당의 크림 리조또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밥 양이 너무 많습니다. 머슴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시 시작 전에 나왔던 게우소스 비빔밥 그리고 스시 샤리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 대접에 나온 시라코 비빔밥까지 밥으로 구성된 메뉴들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대식가들도 약간 배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맛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락고 동을 줄 때 손님이 밥 양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무늬 오징어 주셨는데 이게 갑오징어였는지 무늬 오징어였는지 좀 헷갈리네요. 근데 이때부터는 배가 너무 불러서 샤리 양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보시면 밥 양이 많이 작아졌죠. 다음은 츠마미로 나왔던 점다랑어를 스시로 주셨는데 배가 불러도 이 점다랑어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철분향, 그러니까 피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점다랑어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샤리 없이 이제 먹고 싶더라고요. 또 그러면 맛이 없기도 하고. 청어 나왔습니다. 역시 김성복 셰프님은 듣던 대로 등푸른 생선 아주 잘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 청어가 제철이 지나서 맛이 없어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맛있었습니다. 숙성 실력의 차이겠죠 아마?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 속으로 떡 했습니다. 저랑 편집자 둘 다 동공지진 났습니다. 배가 터지겠는데 김밥을 3피스씩이나 올려주셔가지고 좀 놀랬어요. 근데 다 먹긴 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안에 들어간 그 박꼬지랑 아기관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대망의 마지막을 알리는 안하고 나왔어요. 따뜻하고 포슬포슬하고 확실히 다른 곳보다 맛있었습니다. 가시도 하나도 안 나왔고요. 다음은 격구 나왔는데요. 이 격구도 뭔가 기술 자체가 좋으신지 중간에 익혀내신 것도 층도 하나도 안 지고 포실포실하고 생선향도 기분 좋게 나서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로는 베스킨라빈스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치즈블럭 박힌 거 있잖아요. 그거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사오신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맛이랑 똑같았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접객이나 업장 내부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맛을 내는 실력들, 그런 것들이 레벨 자체가 한 단계 높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그 쥐치랑 쥐치 간 섞은 거, 그리고 광어, 이거는 너무 내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근데 그 2가지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먼저 20만 원이면 하이엔드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노산 와사비, 보리새우, 북해도산 우니, 이런 한 단계 높은 식재료들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코스 구성에 있어서 밥으로 구성된 메뉴들이 너무 많아서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그 대접에 나오는 시라코 비빔밥도 그랬고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업장에서 나올 때의 만족감은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맛있었지만 아쉬움도 함께 공존하는 스시이토.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